자, 기본적인 단어로 이제 처음에 prefix는 아까 전 선생님이 단어에 어디 붙는다고 했어? 앞쪽에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크게 day 1은 프로라는 아이하고 프리라는 아이를 이제 구분을 할 거야. 이 둘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은 단어에서 예를 들어 학교 시험에서 A, B 단어 중에 골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을 많이 내거든. 그래야 단어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로 보기를 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쪽이 prefix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배울 것은 프로라는 아이하고 뒤쪽에 배울 것이 이제 프리라는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앞쪽에 프로나 프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단어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우리가 프로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프로게이머, 그치? 프로페서, 프로페셔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프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들보다 먼저 더 진보한 느낌이 우리가 프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단어에 프로라는 글자가 있는 아이들은 내가 예를 들어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다의 느낌의 생산성이 있는 듯한 느낌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 갔어? 자, 그러면 프로그레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레스는 고우라는 아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 단어는 아마 그 자체 알고 있을 거야. 진보하다, 진행하다,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 단어 알고 있을 것 같아. 다만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1, 2, 3학년 다 통틀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진보, 발전, 가능성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간다 이런 내용의 뜻이 많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레스라는 단어는 항상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중심 단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에서 쓴다. 이 아이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단어들이 몇 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동사가 가능하니 동사 자리 또는 명사가 가능하니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술형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됐을까? 자, 그럼 프로그레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진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단어 뒤쪽에 여기 eve라는 아이 보여? eve. 보여? 자, 요 아이는 몽땅 다 어떤 느낌을 가져가는 아이야? adjective, 형용사. 자, 단어에다 특히 동사형 단어에다 이렇게 eve라는 아이를 붙으면 다 형용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대체적으로 단 몇몇 단어는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 예를 들면 representative 이런 아이들은 명사형도 가능해. 대표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90% 정도는 우리가 동사형에 eve를 붙이면 무엇이 된다? adjective, 형용사가 가능하다는 걸 조금 알고 있으면 품사형을 바꾸기 쉽다라는 이야기야. 됐을까? 자,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형용사라는 아이는 뒤쪽 끝에가 니은이나 또는 의가 붙으면 형용사야. 니은이나 의가 붙으면 형용사. 이해 갔지? 잘 따라가는 것 같아. 좋아. 자, propose라는 단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럼 progressive는 갔어. in이 붙었으니까 전진적인, 전보적인, 발전적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자, pose란 뜻은 우리가 위치시키다, place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place, 장소 이제 있다고는 안 돼. 위치시키다 동사형으로 우리 많이 가질 것이고 pose도 마찬가지로 위치시키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propose는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 나아가서 위치할 거야. 그래서 청혼하다 또는 남들보다 먼저 그런 이론들을 앞으로 나가서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런 단어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propose란 단어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proposer이라는 단어야. 자, AL도 웬만해서는 위에 eve처럼 대부분 형용사를 만드는데 몇몇 단어는 특히 동사에 붙어서 AL이 붙어서 명사형이 되는 아이들이 꽤 있어. 우리가 가장 쉬운 단어로 arrive란 단어를 알고 있지. 도착하다, 그치? 맞아. 근데 AL이 붙어서 어떤 단어를 가져가지? 도착이라는 명사를 가져가는 것처럼
것처럼 몇몇 단어들은 무엇이 된다? 명사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proposal, 제안 또는 청혼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뒤쪽에 AL이 붙으면 예를 들어 무엇 sure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adjective 느낌이 되게 강하게 가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형용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명사형인 아이들을 외워두고 학교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 시험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AL이 붙었을 때 명사형인 단어들을 꼭 외워둬야 된다라는 이야기. 됐지? 그래서 propose, 제안하다에 AL이 붙어서 명사형 됐어. proposer, 제안이라는 명사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produce는 그대로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어. 생산하다. 나쁘지 않거든. 하지만 이 단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고 있어야 돼. 농산물. produce. produce 동사 어렵지 않아. 조일도 알아. 명사, 농산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파생 명사가 꽤 많거든. 우리가 동사 뒤쪽에 er, or, is, 뭐 ent, 이 등등등이 붙으면 그것을 아는 행위자가 돼. 행위자. work의 worker 붙으면 teach의 teacher 붙으면 그것을 아는 행위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produce 생산하다에 er이 붙으면 무엇이겠어? 이 동사를 하는 행위자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산자 또는 제작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명사 하나 갔어. 자, 농산물 명사 하나 갔고 우리 명사 또 한 개 더 갔어. 맞지? 자, product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product는 produce를 행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해. 그리고 production은 동사형에다가 tion이 붙으면 명사를 만들거든. 명사. 됐어? 명사를 만들어. 그러면 produce에 션이 붙었으니까 하다를 없애면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무엇이 된다? 생산이라는 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됐지? 그러면 우리 produce란 또 명사 가야 돼. 농산물. product란 명사 가야 돼. 생산품. production이라는 명사 가야 돼. 생산. 이 세 가지 뜻은 다 다르다라고 알고 이 셋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가 갔어? produce란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 중학교 1학년도 알 거야. 하지만 글 문맥 안에서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produce가 들어갈지, product가 들어갈지, production이 들어갈지를 골라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됐지? 됐을까? 오케이, 좋아. 아까 우리 if 나오면 뭐 된다 그랬어? 형용사 된다 그랬으니까 생산적인이라는 형용사까지 가주면 돼. productive. 됐지? 자, product 그대로 갈게. 보호하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션이 붙으면 무엇이 된다? 아까 명사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protection 하면은 하다 빼버리고 명사 보호가 된다는 거. if가 붙으면 무엇이 된다? adjective 형용사 된다 그랬으니까 보호하는 이라는 형용사까지 가주면 되겠지. 됐을까? 좋아. 자, 그 다음 가볼게. pro는 아까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 pre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은 없어야 돼. 그냥 위치상 앞에 붙어 있는 게 pre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pro와 pre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야. pro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 아까 생산하다, 앞으로 나아가서 의견을 제시하다, 무엇이 하다 앞으로 나아가줘야 되지만 pre는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것 앞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pre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우리가 dict라는 단어가 있어. 딕셔너리라는 사전이라는 말에 들어갔을 거고 우리가 뭐 힙합이나 랩이나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아, 저 래퍼는 딕션이 너무 좋아 이런 말 해본 적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딕션이 좋다는 것은 저 래퍼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잘 들려서 매우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딕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이례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치? 딕트는 말하다라는 테리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말하는 것 앞에여야 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니까 predict면 어떻게 되겠어? 예언하다, 미리 이야기하다라는 예언하다의 뜻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션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명사형이 되니까 하다
되면 무엇 된다? 예언이 되겠지. 자, 우리 아까 형용사 만드는 거 이브라는 아이 하나 했어, 그치? 하나 더 해볼 거야. 에이블이라는 아이가 갈 거고 에이블은 adjective 형용사를 만듦과 함께 뜻을 또 하나 가져가는데 가능한 뜻을 가져가는 게 able이란 서픽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predict에 able이 붙었으니까 품사는 일단 무엇이다? 형용사 가져가야 되고 predictable, able의 뜻 가능한 느낌 가야 되니까 예측 가능한, 예언 가능한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치? 자, caution은 주의니까 precaution은 미리 주의하는 것일까 조심이나 경계. 션이 붙었으니까 무엇이야? 명사형이겠구나 이 정도 알아가야 되고 뭐처럼 단어에 별표를 선생님이 3개 쳐볼게. 우리 같이 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뭐처라는 단어는 중심 키워드가 되는 아이거든. 뭐처는 느낌이 뭐냐면 매우 잘 익은 것을 뭐처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 들판에 또는 이제 농작물이 노랗게 익은 거 있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익은, 수확하기 전의 느낌이 mature 이렇게 가는 거야. 잘 익은.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글 안에서 mature를 상징하는 subject가 사람이야. 그러면 mature의 뜻은 무엇이 되겠어? 성숙한 이런 뜻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또는 어떠한 의미나 또는 어떠한 궤도가 머처리란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 잘 올라간 느낌으로 우리가 머처리란 뜻으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 됐어? 프리는 그러면 익은 것 앞에니까 느낌이 약간 초록초록해줘야 돼. 어떻게? 덜 익은. 이렇게 가져야겠지. 그러면 사람에게 prematur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덜 성숙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premature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시기상조의. 이렇게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치? 자, for도 아까 누구랑 비슷하냐? pre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father는 아버지야. 그럼 for father, 아버지보다 더 앞전이니까 for father 선조가 될 것이고, 자, 우리 predict하고 조금 비슷한 단어 see는 보다야. 그치? 그럼 보는 것 for, 앞이니까 foresee 어떻게 하면 돼? 미리 예견하다. 이렇게 가지면 더욱더 좋겠지. 됐어? 오케이, 좋아. 자, in이라는 아이로 가볼 거야. in은 우리가 크게 아내라는 뜻과 낫의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배우는 아이는 아내라는 뜻을 가져갈 것이야. income이라는 아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어 자체의 뜻은 어렵지는 않아. 수입, 소득. 하지만 우리가 com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동사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income이 무엇이다? 명사, 수입과 소득이라는 것을 꼭 외워야 돼. 이 단어 어려운 이유 무엇이다? 품사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라는 이야기야. 됐어? 오케이, 좋아. intake도 마찬가지야. take라는 단어 때문에 동사로 가면 안 되고 intake 그 자체 명사로 섭취 또는 섭취량으로 가져야 돼. 자, infection이라는 단어를 가볼게. 션이 붙었으니까 품사 무엇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명사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땐 infect는 무엇이 되겠어? 동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infect는 뜻이 무엇이다? 감염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션이 붙었으니까 요거 빼면 명사 감염이 되겠지. 우리가 앞쪽에 if 말고 또 OUS라는 아이를 사용을 할 거야. 또 able도 사용했지. 이 아이도 무엇 되는 아이야? 형용사 되는 아이구나 생각을 해줄게. 그래서 infectious 하면 전염성이 있는의 뜻을 가주되 이 이야기가 바이러스만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들이 전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도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둬야 돼. 그래서 한 단어에서 생각하지 말고 뭔가 감염시키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파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사이트는 시야야. 그럼 안에서 보는 시야면 무엇이 되겠다? 통찰력 이렇게 가질 수 있겠지. 됐을까? 자, MENT 하나 말 거야. 자, 아까 우리 션이라는 아이 뭐 만들 수 있다? 명사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무엇과 비슷하냐? MENT도 역시 우리 무엇 만들 수 있어? 명사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invest라는 I는 투자하다라는 동사에 MENT가 붙어서 무엇이 된다? 명사, 투자라는 명사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사형 만드는 거. 그래서 investigate 조사하다에 션이 붙으면 명사, illustrate 설명하다에 illustration 사파라는 명사를 우리가 파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됐어? 오케이, 좋아. 자, out은 바깥 또는 능가하다의 느낌이야. 아까 우리 income이 수입, 소득이란 명사를 가져간 것처럼 outcome도 명사를 가져갈 것이고 이 안에는 결과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 자, outlook이라는 게 단어가 쉽지만 잘 외워지지 않아. 뭔가 밖으로 나가서 멀리 쳐다보다의 느낌으로 가서 예견, 전망으로 가도록 할게. 견해, 전망, 예측 또는 경치까지 가도록 할게. look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outlook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잘 외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단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outstanding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아. 뛰어난, 두드러진. 선생님은 여기서 뭐 하고 싶냐? 품사하고 싶거든. 자, 우리가 형용사가 두 가지의 생김새로 이제 나타날 거야. 크게 ing로 끝나는 i와 ed로 끝나는 i가 다 무엇이 될 것이냐? 형용사가 될 것이야. 왜? 우리가 이 아이 어디서 쓰지? 비동사 뒤에서 현재 분사로 쓰고 비동사 뒤에서 과거 분사로 써. 맞지? ing는 붙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의 형용사냐? 능동태 느낌의 형용사로 가져야 돼. ed는 pp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형용사로 가져야 되냐? 수동태 느낌의 형용사로 가져야 돼. 이렇게 외우면 단어를 조금 외우기가 쉬워. 그러면 outstanding에 ing가 붙었으니까 얘는 능동태에서 수동태 느낌이겠어? 능동태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outstanding 그것이 스스로가 매우 뛰어난 느낌의 능동태의 adjective로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됐지? 자, 어처란 단어도 하나 별표를 쳐볼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동사로 우리가 speak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하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진 언어로 한국말로 말하다를 얘기를 한다면 발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줄게. speak보다 say보다 조금 더 고급진 언어로 우리는 utter라는 단어를 발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지만 지금 누가 보인다? 똑같은 단어인데 형용사 완전 한이란 뜻을 갖고 있어. 이 아이는 우리가 형용사는 주어, 동사, 보어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어터란 단어는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서술형에서 순서 문제에 매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완전한 물건 이렇게 얘기할 때 완전한 일 이렇게 얘기할 때 명사 앞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매우 어려운 단어. 형용사가 몽땅 다 이 컴플리먼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몇몇 단어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만 쓸 수 있고 이때 어처의 뜻은 형용사일 때 무엇이다? 완전한이란 뜻까지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뒤쪽에 이렇게 쓰로 붙으면 우리가 MENT나 션과 마찬가지로 명사형 쓰는 아이, utterance 하면 발화한 그 행동을 얘기하고 우리가 ly가 붙으면 대부분 무엇이 된다? 부사가 되는데 아무 때나 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형용사 뒤쪽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이유는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쉬운 단어 어떤 거 있을까? 우리 love라는 아이의 lovely, ly 붙이면 무엇이 돼?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ly가 붙어서 무엇이 된다? 형용사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하지만 대부분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무엇이 된다? 부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utter라는 형용사 여기서 가야 돼. 그치? 완전 한에서 따라가서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니까 완전 he 부사니까 완전 하게도 역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부사형이 형용사에서 이렇게 ly가 붙는구나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 단어로 가볼게. 자, overcome은 뭐 극복하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아이 뭐 overcame, overcome으로 변하는구나. 자, overlook이란 단어를 한번 볼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outlook은 뭐였지? 밖으로 나가서 보는 전망, 견해, 경치였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outlook하고 overlook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이 아이는 무엇이야? 못 본 척하고 넘어가다, 간과하다, 눈 감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overlook이라는 단어를 고르는 것과 outlook이라는 단어를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두 단어를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뭐 나머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요거 overwhelm이란 단어가 있어. 압도하다야. 그치? 그러면 ing가 붙으면 능동태의 형용사니까 그 상황이 압도적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서브젝트야. 그러면 나는 압도당해야 되겠지. 그러면 형용사로 압도되는 어떻게 돼야 된다? overwhelmed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 형용사를 써줄 수 있대. ing는 능동태의 형용사, ed는 수동태의 형용사로 가줘야지 뜻이 맞는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좋아. 뭐 extra는 넘어서서니까 curricular가 정규과정이라면 extracurricular 하면 정규과정 이외의 것. 자, ordinary는 뭐지? 보통이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extraordinary의 뜻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상한, 하나는 비범한이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서브젝트에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extraordinary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쓰기 좋냐? 글을 잘 이해했는지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나오기 매우 좋은 단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글의 내용상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글로 extraordinary를 썼는데 보기에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extraordinary가 이상한이지만 이 단어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해갔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뜻을 갖고 있을 때 문맥상 맞는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MBTI, IIEI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나는 만약에 내향적인 사람이면 나를 기준으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introvert야. 안쪽이니까. 그것을 반대로 무엇이야?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external, 외부의야. AL이 붙었으면 우리 대부분 무엇 된다 그랬어? 형용사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무엇이 된다? 부사가 되니까 외부적으로 라는 부사까지 가야 돼.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어. 이제 is란 단어가 볼 거고 is라는 i는 동사화하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됐을까? 그래서 external이 외부의야. 그러면 externalize 외부화하다 괜찮아. 표면화하다 괜찮아. 밖으로 드러내다 괜찮아. 그래서 뭐뭐화 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is라는 i가 동사를 만드는 서픽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여기 단어에서 션까지 붙으면 어떻게 돼? 표면화란 명사까지 우리가 파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미스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미스라고 얘기를 해. lead는 이끌다. 그러면 mislead 하면 어떻게 돼? 잘못 이끌다. 이렇게 되겠지. ing 붙으면 무엇이 된다? 형용사는 형용사 대 능동태의 형용사가 되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이란 능동태의 형용사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behave는 행동하다야. 그러면 misbehave는 잘못 행동을 하다, 버릇없이 굴다 라는 우리가 동사형까지 우리가 파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됐을까? 오케이, 좋아.